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새만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추위를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올 한 해는 정말로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도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또 새만금의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잼버리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관련된 지역들도 약간은 한파가 찾아온 듯한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반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는 우리한테 찾아올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뚜벅이처럼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2050년도까지 앞으로도 한 30년도까지 엄청난 개발의 역사를 써 내려갈 텐데요. 지금의 약간 어려운 어떤 현실을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려보고 큰 그림 속에 지금은 약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런 조정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회에 삼아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에 있을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선거를 앞두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로 지금 예산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새만금의 환경과 모습이 변화가 될지 이 또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새만금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해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또다시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집권 여당, 왜 그럴까요?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예산 복구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서 전라도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 그 행보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글로벌 경기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막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산시장이 햇빛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트기 전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밝은 광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제는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제 새만금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을 약속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까요? 계속해서 잼버리 파행 이후로 집권 여당과 지금 정부는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에 기업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지금 정부는 투자진흥지구와 지금 2차전지 관련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만금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서 9공구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4개 공구가 매립이 되었고 그리고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밀려오는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땅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보다도 앞당겨서 조기 매립을 통해서 부족한 용지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농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조차도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지난 8일 현 정부 들어서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09, 709 조기 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로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로, 지금 특화단지 지정과 진흥지구 지정 이후로 새만금에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기업들로 인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빨리빨리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 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7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 실적을 달성하였는데요. 이는 새만금 개청 이후로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실적의 무려 5배를 뛰어넘는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새만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SOC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도 열심히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열심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발빠른 행보로 인해서 이런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새만금의 명실상부한 2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새만금 개발청은 밝혔는데요. 자, 여러분들 새만금 하면 이제는 2차 전지가 떠오르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반도체가 가 있는 곳마다 그 지자체마다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반도체가 지니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평택,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용인,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엄청난 기대의 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앞으로 2차전지가 바로 제2의 반도체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차전지 기업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곳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새만금이,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산업, 바로 2차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2차전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심장과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총리의 8일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분양 중인 125 609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무려 84%를 기록하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잔여용지 조기 매립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구 309, 709 조기 매립 앞당겨서라도 빨리 매립을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2차전지 기업들을 빨리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3709 매립공사는요 2025년도 착공 예정이었죠, 여러분들이. 자,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립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2차 발급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착공 시기를 무려 1년 동안 앞당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1년을 앞당겨서 조기 매립하고 있는 309, 709.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새만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국가산단 3709의 매립 면적은 총 3.81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각각 2024년 10월, 2024년 11월에 매립을 완료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매립되어진 농업용지, 이번 정부에서는 이 농업용지를 일부 산업용지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매립되어 있는 또 토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 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위기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만금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새만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밀려오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조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미래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새만금에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십 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은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새만금에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새만금 TV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